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현황과 농가공 식품 유통 전략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산업 혁신 성장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커머스 아카데미 인컴을 통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무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저희가 3년째 무료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센터에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부분에 진행을 4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쇼플런서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SBA 서울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인플루언서 쇼스트 합성어가 쇼플루언서인데 쇼플루언서 자격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개설이 됐는데 10월 달에 첫 시험을 봤고요. 11월 달에 며칠 전에 발표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인플루언서 전문 플랫폼 위즈온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플루언서 전용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메가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그리고 국내 현황 그리고 인플루언서 시장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농식품 전략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혹시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혹시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모르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인플루언서가 뭔지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럼 다 아시는 거죠? 2년 지난 시점에 인플루언서라는 걸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플루언서 커머스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인플루언서가 커머스를 보고 모르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플루언서 커머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연 14.4%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하나로 7,500조 시장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를 보니까 중국이 15명 정도 되고요. 인도가 7억 명 정도,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한 3억 명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4,6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각 나라의 인구 대비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핸드폰만 다룰 줄 아는 유치원생들도 아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가 대부분 그 나라의 인구를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셜 커머스 시장 추이를 보니까 제가 현재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소셜 커머스를 보니까 22년 대비 25년에 2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최근 1년간에 SNS 예산이 51%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 예산도 대부분 인플루언서 SNS에 집중을 하고 있죠. 베트남을 해보니까 베트남의 SNS 플랫폼 사용률 추이를 보면요. 19년부터 23년도 지표인데요. 페이스북이 96%, 잘로라고 베트남의 전문 플랫폼이 293%, 유튜브가 90%, 틱톡이 63%, 인스타그램이 한 48% 정도. 이렇게 베트남의 플랫폼 사용률 추이를 살펴봤고요. 트리키예를 보니까 트리키의 화장품 구매 시 정보 핵심 매체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39.5%, 유튜브가 14.4%예요. 이건 뭐냐면 트리키마저도 화장품을 구매할 때 5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모를 보면요. 최근 8년간 16년부터 23년도의 지표인데요. 그리고 8년 만에 12.4배의 성장을 했어요. 최근에는 커뮤니티 접근성 그리고 아무래도 높은 커뮤니티 채널이
바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광고 시장 규모를 보면 7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예상을 보니까 10년간에 7.2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 마케팅 예산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23년 현재 전체 마케팅 예산의 40% 이상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지출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23%에 달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이 글로벌 기준으로 24%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를 했나요? 여기 선생님 어떠세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할 때는 어디를 이용하실까요? 옆에 있는 여자분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혹시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제품을 구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의 없었어요. 근데 벌써 제가 두 분한테만 질문을 드렸잖아요. 두 분 다 정보 검색과 구매를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다. 정보 탐색률을 보면요. 우리나라 트렌디리서치 조사입니다. 23년도 올해 5월달에 조사했는데 67.3%가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를 했고요. 구매의 영향력은 71.4%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5천만이라고 하면 3,300명 정도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다.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인플루언서한테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개별 인플루언서 사기 시장의 크기를 보면 정보 탐색을 카테고리별 정보 탐색을 보면 패션이 가장 높고 다음은 IT, 건강식품 뷰티 비슷하게 나왔죠. 구매 영향력을 보니까 역시 패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 건강식품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정보를 탐색하거나 구매할 때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것은 패션이라고 했어요. 성별, 연령별 인플루언서 영향을 살펴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남자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 40대. 여자는 좀 제가 좀 놀랐는데 60대가 인플루언서 영향 가장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이 40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타겟 마케팅 할 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13세 이상의 주 사용 플랫폼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다음은 인스타그램. 저희가 마케팅 할 때 주요 채널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많이 써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산업은 다양한 소비재 기업의 성과와 산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반 산업입니다. 거대 4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죠. 이런 거대 4대 플랫폼들이 지금 커머스를 하고 있거나 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020년 6월에 페이스북 샵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에는 인스타그램 샵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21년 6월에는 시각적 검색 기능 발표 인스타그램이 했는데 이 시각적 검색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속에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 AI 기술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샵의 유사 제품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각적 검색 기능입니다. 이걸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21년 11월까지 트위터가 라이브 쇼핑 테스트를 했고요. 틱톡이 2020년 12월에 라이브 쇼핑 테스트, 21년 8월에 틱톡 쇼핑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소셜 미디어들이 커머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 소셜 미디어들이 커머스로 확장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다가 바로 클릭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보다가 구매로 인식을 하고 그건 바로 컨텐츠이거든요. 이렇게 소셜 미디어들의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컨텐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갈수록 커져가는 이런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제죠. 이런 결제 시스템까지 보유하면서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국내를 막론하고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 시장을 보니까 20년에 4천억이었어요.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규모가. 근데 22년에 6조였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올해 1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20배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어떤 커머스가, 어떤 시장이 3년 만에 20배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죠. 첫째는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예전에 전통방식은 뭐였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에서 광고를 하거나 홈쇼핑에서 쇼스들이 나와서 제품을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건 어때요? 바로 소통하지. 라이브 커머스가 됐던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됐던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으면 소통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 다양성입니다.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겠죠.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사진 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동영상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들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다양한 컨텐츠 덕분에 또 타겟 오디언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십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역에 활발한 이유로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했던 소비자의 신뢰도,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솔직한 경험을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분야에 활동을 하잖아요. 나는 뷰티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 나는 다이어트의 전문성이 있어, 그리고 전자제품의 전문성이 있어, 농식품의 전문성이 있어, 요리 전문성이 있어. 이런 각종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이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죠.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 소비자와 상호작용. 바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그 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또 참여할 수가 있죠. 제품을 기획하거나 출시할 때도 소비자랑 참여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사회적인 영향력.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가 많잖아요. 많은 팔로워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고요. 비용의 효율성. 전통적인 마케팅을 보면 어떨까요? 전통적인 마케팅은 예전에 했다면 일단 포스팅 광고, 검색 광고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TV 광고, 버스 광고, 오프라인 광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개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상품을 포괄 하나 출시를 하더라도, 아니면 생산자들도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바로 내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SNS를 통해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컨슈머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샘플만 지원해줘도 인플루언서를 홍보를 해줍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샘플만 하면 컨텐츠를 그냥 단순히 제품 하나 사진 하나 올려주는 게 아니라 쇼핑까지 잘 안 해줘요. 쇼핑 컨텐츠로 영상까지 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비용을 효율성.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이들은 뭐예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창의적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올라가겠죠. 이제 좋아지겠죠.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역이 활발한 이유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가상 인플루언서는 지금은 다들 아시죠? 2년 전에 제가 처음에 가상 인플루언서 말씀드렸을 때 너무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 거의 한두 명 빼고 없었어요. 지금 혹시 가상 인플루언서 한번 모르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죠? 가상 인플루언서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마 쑥스러워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한카드 광고 모델은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각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내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그게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가상 인플루언서가. 근데 지금은, 그 광고 모델을 지나서 그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뭐냐면, 쇼스입니다. 22년도 하반기에 롯데홈 쇼핑이 루시라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내세워서 미우미우 브랜드 아시죠? 가방과 카드 케이스를 팔았는데 25분 만에 그걸 판을 했어요. 그리고 웨이버 나이트, 쇼핑 나이트가 이소리라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내세워서 나스 신상품 런칭 쇼를 했는데 조회수가 8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상 인플루언서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맹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인플루언서를 활동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직장에서 네. 지금 다들 손을 안 드시는데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이나 혹시 우리 아까 유통 과장님 회사에 인플루언서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죠? 하고 있으시나요? 유사합니다. 그 직원이 하시나요? 아니면 인플루언서? 지금 정부 기관도 그렇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회사 내에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반 인플루언서이 활동한 것보다 반응도 좋고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가 설명을 해놨는데 바로 인플루언서예요. 특성인데 바로 이 직장 내의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지금 러시 아시죠? 러시, 삼성전자, 올리비언,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CU. 제가 이제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분들의 이 인플루언서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어때요? 내 회사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로 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제품 정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직접 제품 기획에서부터 출시까지 참여를 해요. 그걸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직장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직장인 인플루언서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공개합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면서 회사 내에 있는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요. 공감이 가죠. 회사에서 좋은 일만 있어요? 네. 상사 연구할 수 있고, 뭐 누구라고 명시는 하지 않지만 뭐 뒷담화할 수 있고, 그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공감대가 바로 형성이 되면서 친근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시청자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 그 전문성이 있는 것, 후기 찐후기. 그게 직접 내가 써보지 않으면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플루언서 시대라서 제가 이따가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미얀마, 타이완, 이런 분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마케팅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고연정이 있고, 옛날에 뭐 하나 제품 뭐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회사 소속이었어요. 회사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브랜드도 자기 회사가 직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그 회사들하고 지분을 셔야해서 동료회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출시 팬티라고 출시해가지고 회사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22년도에 8개 아프리카 국가로 진출을 했어요. 출시 한 달 만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출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 규모가 3.7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일리 전 같은 경우에는 22년 회사의 52%를 삼성자 회사에 7,900억 정도 가치로 매각 판매를 해요. 셀레나 고메즈 같은 경우에도 22년 2월에서 3월, 23년 1월까지 가장 많은 구글 검색량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세프라이즈 인터뷰를. 대부분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국내 사례를 보면 국내에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아주 경력 단절력에서 시작해서 기업가, 인플루언서에서 기업가로 성장한 사례들인데요. TF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019년에 출범해서 5년 만에 61.3%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890억, 61.3%에 890억에 매각했고요. 또 깔량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발 브랜드로 시작해서 지금 루핌이라는 본인 뷰티 건기식 브랜드를 확장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1일 매출 10억 이상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판매할 때 티셔츠 한 장 판매할 때 4만 장, 5만 장 그렇게 쉽게 판매하는 분이고 또 매출은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벨르제리 친구는 6년 차인데 이분도 이제 뷰티 건기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홈쇼핑에 화장품 런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나 효소 같은 경우에는 10분 만에 5억에서 한 7억 정도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이제 저희하고 대부분 연관성이 있긴 한데 지금은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한 100억 정도의 이상의 매출만 나오면 대부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그 성패 요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마케팅의 성패 요인은 우리 제품과 우리 제품의 카테고리와 잘 맞는 그런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 제품하고 맞는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인플루언서의 과거 컨텐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뷰티를 어떤 컨텐츠를 많이 올렸고 어떤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고 어떤 서비스를 많이 했는지를 보면
친구가 뷰티에 전문성이 있는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지, 육아인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떤 컨텐츠 잘 맞고 어떤 것들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는 서비스나 제품 이런 데도 얘기했었을 때 그걸로 피스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인플루언서 하면 이런 커머스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채널별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는 대부분 PPL에 굉장히 적합한 채널이고요. 인스타그램은 PPL도 하지만 아무래도 커머스 쪽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뭔가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튜브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타겟에 다르긴 하지만 검색량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유튜브가 뭐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 회사는 조금 제품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인스타그램을 추천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쪽은 커머스 인플루언서를 대부분 본인하고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초이스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혐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앞서 설명하면서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인플루언서의 공감 능력과 그리고 전문성,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객 구매의 의향을 이끌어내는 데는 바로 뭐냐면 인플루언서의 전문 지식 그리고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USP, 유닉 셀링 포인트를 인플루언서가 우리 회사 제품을 잘 살려줄 수 있는지 거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전문성과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재구매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대로 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플루언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용식품 유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겁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용식품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유튜브 쪽과 인스타그램 쪽과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상품을 샘플만 주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너리가 합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팔로워 수, 구간별 참여율 비교가 되어 있는데 100만 초과일 때는 20년도 기준에 1.6%로 나왔어요. 근데 5천 이하의 팔로워를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0만이면 저희가 메가 인플루언서를 하고요. 5천만 이하 하면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진행합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참여율이 5%. 그러면 1.6%하고 5%면 9배 이상이 진행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농식품 유통에서 인플루언서 전략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홍보 채널로 활용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추천했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팔로워가 100만 명인데 그 팔로워가 100만 명이라서 100만 명이 다 보지 않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하면 나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확률적으로는 5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 된다, 뭐 500명이 보겠지만 메가 인플루언서 100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10만 명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것, 비용 면도 있잖아요. 100만 인플루언서 있을 때 10만 인플루언서 있을 때 그들은 비용이 꽤나 비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샘플만 주고도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고 또 그들은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본인들. 그래서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숫자적으로 많고 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발굴하고 선별하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워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참여율도 좋고 그리고 콘텐츠의 품질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농식품 유통에서는 B2C 체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에 활용하기를 굉장히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그 남세희원님이 그 플랫폼을 설명을 할 때 보니까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이렇게 뒷거리에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이제 D2C 용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D2C 저희가 말하는 이 D2C는 우리 용식품 기업들 특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적합한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인플루언서 커머스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커미션이 가능하고 이 D2C는 고객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낮죠. 그리고 비용 부담도 적어요. 그리고 누구나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판매가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이크로프로젝트 내가 인플루언서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브랜드를 키워서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농식품 인플루언서 커머스 진출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첫째는 자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체 채널 운영. 자체 채널 운영 안 해보신 분들은 왠지 막연하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아마 계정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어때요? 채널을 만들고 또 편집하고 촬영하고 되게 의무사항이 많은데 인스타그램만 스토커하는 게 쉽잖아요. 스토커보다 더 쉬운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 B2C 유통 체계를 좀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료 교육이에요. 무료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소개할 때 저희 회사가 3년 동안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가볍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컨텐츠를 홍보하고 제가 뭐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걸 찾아서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키우시라는 거. 이 인플루언서 키우기도 그건 뭐예요? 바로 이 SNS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되겠죠. SNS, 인스타그램을 유튜브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는 거. 라이브 커머스도 요즘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라이브 커머스 무료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길 추천을 드리는데 세 개 다 힘들다. 자체 채널 운영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교육받기 힘들고 인플루언서 키우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우리 회사는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판매 쪽에 초점을 맞출까에 다 달라지는데요.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출 때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전략을 활용하셔서 판매는 아무리 판매가 많이 되려면 물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100명을 뿌려서 50명을 뿌려서 30명을 뿌려서 그들이 판매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성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판매하는 메가 인플루언서들하고의 접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자랑 홍보자를 다르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과 잘 맞는 인플루언서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컨택하는 것도 역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컨텐츠를 확인하고 인플루언서 공감 능력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분석해보면 이게 더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